파가니니 협주곡을 오케스트라랑 할 때는 괜찮아요. 근데 그 곡을 피아노랑 해봤거든요. 와, 이거 진짜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. 왜냐면 그의 음악은 자기의 그 신체적인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진 음악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비판적인 건 아니지만 파가니니의 곡들은 저는 약간은 바이올린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파가니니 라캄파넬라 1단계부터 10단계로 나누면 몇 단계 되나요? 제가 다른 곡은 모르는데 파가니니는 항상 약간 번외로 드는 경향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제 곡들을 편곡을 하잖아요. 그럼 항상 내가 지금까지 실제로 배운 거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구멍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반주거든요. 왜냐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선율악기예요. 반주보다는 언제나 선율에 집중을 해서 듣고 연주를 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쇼팽이나 라흐마니노프처럼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은 작곡을 했을 때 그 곡들이 선율적으로도 뛰어나지만 화성학적으로나 작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사운드가 꽉 차요. 근데 파가니니 협주곡을 연주를 하잖아요. 오케스트라랑 할 때는 괜찮아요. 근데 그 곡을 피아노랑 해봤거든요. 와, 이거 진짜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. 왜냐면 피아노 파트가 따라란 딴딴딴딴 따라란 딴딴딴딴딴 이렇게 바이올린을 막 20음을 그을 동안 피아노는 한 음을, 그것도 완전 원음 단계의 화성을 땅 한 번 치고 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전혀 채워지지 않고 메꿔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. 근데 파가니니가 손가락이 약간 기형적이었거든요.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증후군이니까 질병은 아니죠. 엄밀히 말하면. 이 장애는 콜라겐 결핍을 가져오는 이 질환으로 엄지를 손등 위로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려서 새끼손가락이 맞닿게 할 정도로 손 관절이 매우 유연했고, 이 때문에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리고 손가락이 무시무지하게 길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의 곡들은 아시는 것처럼 파가니니는 자기의 곡을 남이 연주하는 게 싫어서 연주할 때도 당일날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리허설도 안 하고 맥시멈 한 번 하고 자기 악보를 싹 줬다가 바로 연주 끝나자마자 악보를 다 회수해갖고, 그리고 본인이 어떤 도시 가가지고 연주를 할 때 그 도시에서 호텔 옆방에서, 그때는 축음기나 녹음기가 없으니까 누가 듣고 자기만이 연주할 수 있는 그 기법을 듣고 악보로 그려낼까봐 숨어서 연습하고 할 정도로 강박적으로 굴었어요. 그럴 정도로 그의 음악은 자기의 그 신체적인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진 음악이거든요. 그래서 파가니니, 특히 라캄파넬라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어떤 왁스만의 카르멘 판타지나 뭐 비에니압스키 곡들이나 이런 곡들이 파가니니보다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가니니는 당대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자신이 만들었던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쭉 내려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비판적인 건 아니지만 파가니니의 곡들은 저는 약간은 난이도에 있어서 번외라고 보고 싶어요. Don't forget to subscribe. 구독해주세요. 왜냐면 거기에는 뭔가 구멍이 있거든요. 반주에 있어서의 어떤 구멍? 약간 외줄타기 같은 느낌인데, 외줄타기라는 게 예술은 예술이지만 조금은 서커스에 가깝잖아요. 근데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백조의 호수, 완전 수석 발레리나의 어떤 정교함이나 그 기교가 외줄타기의 기교와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컨트롤이 더 잘 하느냐라고 비교를 하는 느낌이에요. 왜냐면 파가니니의 곡들은 하나밖에 없어요. 외줄. 본인의 솔로 파트 외에는 없어요. 그래서 특히나 자기의 손가락에 맞춰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파가니니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손가락이 매우 길어요. 그리고 손가락이 짧은 경우라면 아주 유연하든지, 근데 이 파가니니의 특히 라캄파넬라 같이 아주 그 테크니컬하게 심취해 있는 그런 곡들을 과연 다른 곡들과 난이도를 비교할 수 있을까? 저는 찰콥스키의 백조의 호수와 외줄타기의 비교라고 나뉘는 게 맞는 비교는 아니지만 현명한 비교가 아닐까 싶습니다.